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2026입니다. 이번 신형 그랑콜레오스는 이전 모델 대비 신규 컬러 추가 및 일렉트릭 파노라마 선루프 도입, 그리고 노래방과 아케이드 기능 등 옵션부터 주행감까지 전반적인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알아두시면 좋은 이벤트로는 K-트립 시즌2 이벤트라고 해서 이게 르노 오너분들은 물론이고 르노 오너가 아니신 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르노 오너시라면은 차량과 함께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올리시면 되고요. 오너가 아니신 분들은 전시장의 시승차를 체험을 하실 때 차량과 풍경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올리시면은 참여가 완료가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하나투어 여행 상품권 및 호텔 숙박권을 드리는 르노 오너분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니까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26 그랑콜레오스를 살펴보면 요번에 신규 컬러 도입으로 외장 컬러는 총 6가지 중에 하나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신규 컬러인 세틴 유니버스 화이트 컬러로서 기존에 없었던 화이트 바디 기반의 무광 컬러입니다. 그리고 햇빛에 따라서 약간의 빛깔이 달라진다는 게 세틴 유니버스 화이트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시승해볼 차량은 최고 트림인 에스프리 알핀 트림입니다. 그래서 에스프리 알핀 전용 디자인이 탑재가 됩니다. 전면부의 로장조 로고도 세틴 블랙 컬러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또한 이 브러쉬드 로장조 엠블럼과 함께 시그니처 라디에이터 그릴이 탑재가 됩니다. 다른 트림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강렬한 인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 아래쪽에도 와이드한 형식의 에어 인테이크가 들어감으로써 약간의 스포티한 느낌도 가져간다는 게 에스프리 알핀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측면부로 왔습니다. 이 차량은 에스프리 알핀 트림이기 때문에 전용 20인치 다크 틴티드 휠이 탑재가 됩니다. 기본 인치수 같은 경우는 19인치가 장착이 되지만 에스프리 알핀은 전용 디자인이 들어가서 그런지 확실히 남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캡 같은 경우도 일반 실버 컬러가 아니고 약간 다크한 컬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0인치 기준으로 245의 45 사이즈인데 20인치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저소음 폼 타이어가 같이 딸려옵니다. 그래서 주행감이나 실내 NVH에 있어서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도 사이드 엠블리셔, 알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2026 후면부로 왔습니다. 에스프리 알핀의 특징으로는 엠블럼에서부터 딱 다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트림들은 실버 컬러가 적용이 되는데요. 에스프리 알핀은 무광의 블랙 컬러와 함께 레터링이 들어간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하이브리드만 가져갈 수 있는 이테크 하이브리드 배지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요 사이드 가니쉬 쪽에도 에스프리 알핀 전용 블루 컬러가 들어간다는 게 특징입니다. 전반적으로 에스프리 알핀은 디자인 특화 트림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예쁩니다. 자, 그리고 전동 트렁크는 기본 트림부터 탑재가 됩니다. 기본 적재 용량은 633리터를 가지고 있고요. 2열을 폴딩했을 경우에는 최대 2034리터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트렁크 아래쪽에 보면은 다양한 물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또 우측은 없긴 하지만 좌측에는 약간의 공간이 더 추가가 되면서 이곳에 아이디어적인 부분을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사용할 수 있게 라이트 방식과 함께 시거잭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짠! 이번에는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2026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외장과 마찬가지로 연식 변경이 되면서 신규 실내 컬러가 추가가 되어서 총 5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컬러가 바로 신규 컬러인 퓨어 라이트 그레이 컬러입니다. 나파 인조 가죽과 함께 알핀 전용 레터링이 탑재가 되면서 심심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는 밝은 시트 선택권이 없었는데 연식 변경이 되면서 좀 더 밝은 실내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특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트를 비롯해서 센터와 암레스트 등 전반적으로 가죽이 들어가는 부위에 밝은 컬러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에스프리 알핀 같은 경우는 다크 브러쉬도 알루미늄 데코가 적용이 되면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연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안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 들어가 있고요.
디지털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생겼죠.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기본 트림은 안 그렇지만 에스프리 RP는 이렇게 프랑스 국기 컬러의 스티치가 스티어링 휠에 한 번 더 들어가면서 약간의 화려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랑콜레오스 하면은 이렇게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총 3개가 이루어진 오픈 R 파노라마 스크린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일단 전면부의 클러스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 모드 이외에도 내비게이션 모드가 존재합니다. 훨씬 더 편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는 인포테인먼트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5G 커넥티비티 서비스 기반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앱 브라우저를 이용할 수 있는 항목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연식 변경되면서 가장 큰 특징은 R 아케이드 게임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 게임이 바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 저는 핸드폰을 사용을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은 누른 다음에 핸드폰으로 조이스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직접 터치하는 것보다 조금 더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합니다. 초반부터 어떻게 역중했어, 어떻게. 여러분, 저 어떡해요? 드리프트. 아니, 이게 어려워. 그리고 R 아케이드 게임은 인포테인먼트 중앙에서도 할 수 있지만 여기 조수석에서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수석에는 R 아케이드 게임 위에도 R 비트라고 노래방 모드가 있거든요. 후회하도록 goodbye. 정지! 야, 이렇게 조금 아쉽지만 멋졌어요. 그리고 85점을 줬습니다. 근데 이게 노래방 마이크 성능을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 생목 소리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또 노래를 잘 부른다면 재밌게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식 변경이 된 2026의 특징은 바로 제 머리 위에 있는데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드디어 탑재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는 선루프 자체가 선택이 불가능했는데요. 선루프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 파노라마 선루프는 너무나도 만족스럽습니다. 개방감도 좋을 뿐더러 또 이게 오픈도 가능한 버전이기 때문에 날씨 좋을 때는 필수로 열어두고 주행을 하면은 즐겁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저는 주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고! 짠! 이번에는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2026을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현재는 시내 도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는 웬만해서는 EV 모드, 전기 모드로 구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되게 조용하죠? 방금은 엔진이 개입이 되었습니다. 너무 조용한 실내에 갑자기 엔진이 개입이 되어 버리다 보니까 다소 1.5 가솔린 터보 엔진의 음색이 거칠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도 다른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는 신호가 걸렸기 때문에 정차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정차를 할 때에도 당연히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다가 감속이 되는데 또 ISG까지 같이 실행이 되다 보니까 정말 진짜 조용해요. 쾌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깜빡이를 켜놓은 상황인데요. 깜빡이 소리 잘 들어보세요. 똑딱 똑딱이 아니고 잘 들어보면은 화음이 있거든요. 살짝 막 똑딱 똑딱 이런 소리가 들려서 들으면 들을수록 좋습니다. 자,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이럴 때도 이제 구동력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순간이 바로 정차했다가 출발을 할 때인데요. 그럴 때에도 지금은 이제 엔진이 개입이 되었는데 그래도 바로 엔진이 개입이 되지는 않고 충분히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다가 엔진이 개입이 된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차량마다 다르긴 하지만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전기 모터 개입은 아주 쬐끔 되고 바로 엔진이 개입이 되는 차량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르노의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구동력을 크게 필요로 하는 곳에서도 최대한 엔진 개입은 미뤄뒀다가 사용을 해준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는 듀얼 모터 시스템, 투모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서인데요. 그랑콜레오스는 100kW 구동 모터와 함께 60kW 보조 모터가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총 160kW의 전기 모터가 탑재가 되기 때문에 저속에서는 물론이고 고속에서도 전기 모터 주행이 가능한 거죠. 그랑콜레오스는 중형 SUV이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이 일반적인 차량들과 비교하면 살짝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게 부담스럽게 높은 게 아니고 전방 시야가 쾌적할 만큼 높은 거기 때문에 어느 도로를 가던 불편함은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사이즈도 차체 크기와 비례하는
크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는 솔직히 말해서 크게 느낀 적은 없습니다. 또한 후방 시야도 이게 쿠페형처럼 유리가 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후방 시야도 쾌적한 편에 속합니다. 거기에 2026 연식 변경된 그랑콜레오스는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탑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방감은 정말 쾌적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정숙도를 체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속 80km로 주행하고 있고요. 이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 보면 자, 그럼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내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시원해요. 이제 닫아볼게요. 전기 모터가 윈도우를 다 닫아주는데 속도는 평이한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닫히기 직전에는 살짝 속도가 느려지면서 미세하게 윈도우를 조절해준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절음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SUV들은 세단에 비해서 전고가 높다 보니까 살짝 더 오는 편이긴 하지만 동급 SUV들하고 비교한다면은 풍절음은 크게 들어오지는 않는 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옵션으로 묶여 있긴 한데 HUD 옵션을 넣었을 경우에는 윈드실드에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됩니다. 즉 앞유리에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고속으로 주행을 하더라도 풍절음이 좀 덜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노면에 홈이 있는 구간을 주행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노면의 홈을 어느 정도 느껴줄 수 있는 소음이 들어오긴 하지만 크게 다이렉트로 운전자에게 때려 박아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에스프리 RP는 20인치 전용 휠이 탑재가 되는데요. 20인치 휠 기준으로 저소음 폼이 들어가 있는 타이어가 기본으로 장착이 됩니다. 일반적인 타이어와 비교했을 때 타이어 안쪽에 폼, 그러니까 소리를 조금 더 줄여줄 수 있는 폼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노면에서 오는 소음은 막 엄청 크게 들리진 않는 것 같아요. 현재는 속도 감속 구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랬을 때에도 사실 소리가 크게 들리진 않아요. 크게 들리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승차감입니다. 지금처럼 아주 포장이 잘 된 노면에서는 아주 편안하게 주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연속된 방직턱 구간도 제가 넘어봤었는데요. 방직턱도 의외로 SUV 치고는 편안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지금은 또 이제 새로 포장된 도로거든요. 이런 데에서는 조용하기도 조용하지만 승차감이 정말 좋아요. 그러다가 옛날에 포장된 도로, 이렇게 포트홀이라든지 노면 홈이 조금 있는 구간을 진행을 했을 때에는 충격들이 운전자에게 이따금씩 들어오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해주는 게 아니고 노면의 피드백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거고, 거기서 조금 더 불필요한 바운싱, 그러니까 상하로 움직이는 것들은 최대한 억제를 해준다라고 느껴집니다. 확실히 서스펜션 자체가 단거리도 좋긴 하지만 장거리를 갔을 때 좀 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 세팅값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20인치 휠 사실 20인치면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승차감이면은 동급 SUV 중에서는 나름 상급에 위치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차감도 다양한 노면에서의 대응력이 좋기는 하지만 아까 제가 로드 노이즈가 약간 뭐 포트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빵꾸 이런 구간을 제외하면은 조용하다라고 느껴졌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보스 오디오와 옵션이 묶여 있긴 하지만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라는 기능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으로 주진 않고 옵션으로 넣으셔야 돼요. 하지만 이게 보스 오디오와 묶여 있긴 합니다. 아무튼 현재 제가 타고 있는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2026은 보스 오디오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같이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방금처럼 다리 이음새 구간 저런 데에서는 분명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주행을 하면서 오는 소음들이 운전자에게는 크게 들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속감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드라이브 모드는 총 5개가 적용이 됩니다. 에코, 컴포트, 스포츠, AI, 스노우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여태까지는 제가 일반적인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스포츠 모드로 주행 모드를 바꾸니까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연동이 됩니다. 특히 에스프리 RP는 다른 트림하고 비교했을 때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오는 범위가 훨씬 더 직관적이면서도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실내 감성이 지금 장난 아니에요. 자, 그럼 속도를 살짝 줄였다가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초반에는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해주다가 바로 엔진이 개입이 되면서 되게 속도를 부드럽게 끌어올려준다. 거의 뭐 생크림이에요, 생크림. 보통 다른 차들을 지금처럼 운전, 그러니까 엑셀레이터를 급하게 팍 밟으면은 뭔가 웅 하면서 막 터보 차저 있는 차량들은 웅 이렇게 지나간다거나 아니면 터보렉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고RPM으로 가면서 그 이질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시끄럽기만 하고 안 나가는 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랑콜레오스는 스포츠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전기 모터가 주행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전기차 제외할게요.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스포츠 모드에서 이렇게 전기 모터로 주행을 많이 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다시 한번 밟아볼게요. 이렇게 밟았을 때 초반에는 살짝 전기 모터가 주행을 해주다가 바로 엔진이 개입이 되거든요. 근데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다가 이제 엔진이 개입이 되었을 때 그 텀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즉 내가 전기 모터로 가는 건지 아니면 엔진으로 가는 건지를 운전자가 모르게끔 아주 디테일한 세팅 값이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는 시스템 출력 242마력에 23.5토크의 힘을 발휘합니다. 가솔린 엔진만 따졌을 때에는 144마력 정도가 됩니다. 중형 SUV인데 엔진만 따지자면은 1500cc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덩치에 비하면은 심장, 즉 엔진이 너무 작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엑셀레이터를 깊게 밟아보면 야, 얘는 정말 본질에 충실한 아이구나 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하이브리드잖아요. 가솔린 아닙니다.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정말 이 주행감에 있어서 하이브리드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특히 동급 하이브리드 SUV들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전기 모터가 이렇게 스포츠 모드, 펀 드라이빙을 했을 때에도 도와준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내연기관 특유의 마초적인 감성은 사실 덜 합니다. 왜냐하면 막 고RPM 쫙 써가지고 막 우르릉 거리면서 달려주는 맛은 없어요. 하지만 나는 좀 부드럽게 주행을 하고 컴포트하게 주행을 하고 편안하게 가는 거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와 배터리가 탑재가 되기 때문에 공차 중량이 1.7톤 정도가 됩니다. 이는 가솔린 모델과 비교했을 때 좀 더 무겁기는 하지만 처음 가속을 할 때는 얘 차 좀 무겁다 라고 느껴지는데 금세 고속으로 속도를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막상 또 그렇게 차가 무겁다라고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살짝 아쉬운 포인트가 있다면 엑셀레이터 반응감이라든지 가속감은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면은 확실히 쾌적하거든요. 근데 사운드 면에서의 감성은 그렇게 좋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밟더라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조용해. 스포츠 모드에서는 약간 이 엔진의 사운드가 들어와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조용하게 빠르게 가지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회생제동입니다. 제가 타고 있는 그랑콜레오스는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회생제동 기능이 적용이 됩니다. 회생제동 레벨도 총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차량들은 보통 회생제동을 조절할 때 인터페이스로 하든지 아니면은 이 핸들 뒤편에 패들 시프트로 하는데요. 그랑콜레오스는 전자식 파킹 레버를 밀고 당기면은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회생제동을 낮은 단계로 설정을 해놨고요. 엑셀레이터를 밟다가 발을 떼면 거의 뭐 회생제동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정말 소극적으로 반응을 해줍니다. 이는 고속주행을 했을 때 좀 더 적합한 것 같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밀면 지금은 보통 모드입니다. 엑셀레이터 밟은 다음에 발을 떼보면 보통 모드부터는 확실히 뭔가 속도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이질적인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회생제동이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피칭 현상도 없고 꽤나 잘 편안하게 반응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높음 단계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방에 신호가 걸렸기 때문에 정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뗐습니다. 여기서 이제 완전 정차까지 해줄 것이냐? 완전 정차 되냐? 이게 약간 내리막이라 가지고 완전 정차까지는 안 되지만 완전 평지에서는 완전 정차도 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회생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좁은 유턴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신형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의 조향감도 한번 느껴볼게요. 제가 타고 있는 그랑콜레오스는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360도 어라운드 뷰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어 뷰, 그러니까 차체 하부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는 지금처럼 온로드에서는 사실 별로 크게 쓸모가 없지만 오프로드라든지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곳에서는 예를 들어서 큰 돌이 있어. 그러면 하부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모니터링 해줄 수 있는 카메라가 있다는 게 다른 동급 SUV들하고의 차이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퀴를 이렇게 틀면은 어느 쪽으로 조향되는지를 라임 컬러로 보기 쉽게 보여줍니다. 근데 의외로 스티어링 휠 기어비는 중간에서 낮은 단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랑콜레오스는 중형급이긴 하지만 동급 차량들과 비교하면은 스티어링 휠 기어비가 막 그렇게 세심하게 높게 세팅이 되어 있진 않다라고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방금 저 좁은 구간이 간혹 가다가 이제 주정차 차량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은 다행히도 없었지만 만약에 방금 전 저 구간에 주정차 차량이 있었다 하면은 한번 후진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도 완전 좁은 구간이 아니라면은 무난하게 다닐 수 있는 정도의 핸들 기어비를 가지고 있어요.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형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의 선의 능력을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딱 코너를 돌아 나갔을 때 약간의 롤링이 발생이 되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키가 크고 전고가 높은 SUV이기 때문에 약한 롤링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운전자가 조향을 하는 대로 차량이 빠릿빠릿하게 잘 따라와주는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지금 얘가 휠이 20인치가 달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코너 구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립력을 잃지 않는다라고 느껴집니다. 사실 그랑콜레오스는 도심형 차량이거든요. 도심 위주로 달릴 수 있게 만든 SUV인데 뭔가 또 이런 곳에서는 약간의 마초적인 감성이 있네요. 그럼 이 기세를 몰아서 급 조향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좌측으로 해볼게요. 딱 틀었을 때 하체가 약간 말캉말캉하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한 바운싱이 있기는 하지만 금세 자세를 안정적으로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반대편으로 딱 핸들을 틀었을 때 나름 안정적으로 가주려고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 스포츠 모드로 바꿨다 해가지고 서스펜션 세팅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금처럼 급 조향을 했을 때 큰 차이는 없기는 해요. 그래도 동급 SUV들하고 비교한다면은 급 조향을 했을 때의 안정감은 그랑콜레오스가 그래도 좀 더 우위점에 있지 않나 라고 느껴져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주행 보조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핸들 좌측의 버튼 한 번만 누르면은 바로 세팅이 되고요. 액티브 드라이브 어시스트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전방의 클러스터에서도 내 차가 어떻게 가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굽이진 길인지 점선도로인지 실선도로인지 이런 것들도 다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또 내 차 근방에 있는 차량들도 어떻게 가는지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현재는 약간 굽이진 길입니다. 이랬을 때 차선 중앙으로 최대한 유지를 해주려고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보조도 뭔가 틱틱 가는 게 아니고 꽤 자연스럽게 해줘요. 여기서 핸들을 잡아주세요 라고 멘트가 나왔는데요. 아쉽게도 그립 감지는 아닙니다. 토크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흔들면은 다시 경고문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랑콜레오스는 AI 기반 서비스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뉴스라든지 아니면 검색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먼저 차량 제어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운전석 시트 열선 꺼줘. 운전석 시트 열선을 끌게요. 제가 강력한 열선을 켜놨거든요. 총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한데 3단계로 해놔서 사실 엉덩이가 좀 뜨거웠습니다. 근데 제가 음성인식으로 열선 좀 꺼줘 라고 했더니 착 이렇게 알아서 꺼주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그러면은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눈 오는 날 있어? 이번 주 도화동은 토요일에 비가 예보되어 있어요.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에서 7도를 보이겠으며 일요일이 가장 춥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AI 기반이라서 그런지 제가 날씨 알려줘 라고 진부하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번 주에 무언가 하늘에서 내리느냐 라고 했더니 뭐 토요일 날 비가 온다 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이런 거는 또 주행하면서 사용하기가 꽤 편리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하이브리드 하면 연비를 빼놓을 수가 없죠.
제가 시승 중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에스프리 알핀 기준으로 복합 연비는 리터당 15km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트랙 컴퓨터상 연비가 16.4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큰 덩치에 1.7톤의 무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터당 연비가 16km 이상이면은 꽤 잘 나오는 편이죠. 야, 이러면은 주유소를 진짜 거의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짠! 이번에는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2026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역시 중형 SUV이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널널합니다. 그리고 방금은 방직턱을 넘어갔는데요. 승차감도 2열은 굉장히 편안한 편에 속합니다. 참고로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에스프리 알핀이기 때문에 20인치 전용 휠이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은 표준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35에서 36 PSI로 맞춰져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2열에 편안하게 앉아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일부러 누운 게 아니고 기본적인 시트 각도가 리클라이닝이 꽤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딱 2열에 앉았을 때 편안하다라고 느껴지고요. 현재는 안 좋은 누면을 지속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방지턱에서 느껴졌던 엄청나게 편안한 승차감을 그대로 유지해 주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꽤 준수하게 충격과 노면의 요철을 걸러준다라고 느껴집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타이어 공기압을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승차감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랑콜레오스의 표준적인 공기압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서 그런지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방지턱을 넘어갔을 때에는 오히려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가솔린 모델과 비교했을 때 하이브리드는 전동화 계통의 부품들이 좀 더 많습니다. 가령 전기 모터도 있고 구동 모터도 있고 배터리도 있는데 그게 전방부에 몰려 있는 게 아니고 이 센터 아래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방직턱 구간을 넘어갔을 때 충격들을 한 번 더 눌러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방직턱을 넘어갔을 때 안락합니다. 안락해요. 그리고 그랑콜레오스 2열 기준으로 휠아치라고 하죠. 2열 바퀴가 조금 뒤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둔턱 구간을 넘어갔을 때 승차감이 편안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보통 승차감이 가장 좋은 시트는 전륜과 후륜, 제일 중앙, 즉 휠베이스 중앙에 있을수록 승차감이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그랑콜레오스는 휠베이스가 조금 넉넉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2열 승차감은 정말 편안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안 좋은 노면 상태를 갔을 때에도 괜찮다라고 느껴지지만 일반 노면, 즉 포장이 잘 된 노면에서는 또 의외로 탄탄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이는 단거리보다는 장거리를 갔을 때 약간 말캉말캉한 승차감을 지향하는 차량들과 비교하면은 승차감이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즉 그랑콜레오스는 단거리를 가도 좋긴 하지만 장거리를 갔을 때 조금 더 쾌적한 승차감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그랑콜레오스 에어백은 총 7개가 탑재가 됩니다. 충돌 테스트는 KNCAP 기준으로 86.9점을 받아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리콜과 무상 수리는 2026 기준으로 아직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2026을 시승해 보았습니다. 이번 신형 그랑콜레오스는 든든한 연비에 탄탄한 주행성, 그리고 썬루프와 인테리어 옵션 등 기능적인 부분에서의 개선폭이 실제로 체감이 된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K트립 시즌2 이벤트와 함께 하신다면 더욱더 풍성한 연말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도 참여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르노코리아 인스타그램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